사마소는 아버지 사마의 토대 아래 서진 건국에 주춧돌을 쌓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다는 말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버지의 명성이 기대어 편한 삶을 살다 간 자식이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목숨을 바쳐 충성한 자식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명성을 무시하고 나라를 배반하여 불명예를 짊어지기로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악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영웅의 자식이지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유비가 한중을 평정한 후 한중왕에 오르면서 대대적인 농공 행상을 시행합니다. 전장군 관우, 우장군 장비, 좌장군 마초, 후장군 황충, 그리고 자포장군직인 익군장군 조운입니다. 사실 조운은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의 사방장군에 비해서 직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진수의 삼국지 관장 마황조전이라는 열전에 사방장군과 같이 입적되어 있었으며 후일 삼국지 연의에서 이를 토대로 5호 대장군이라는 명칭으로 각색을 합니다. 뛰어난 전공으로 촉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5호 대장군. 이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장군 관우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관평과 둘째 관응입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관색은 허구 인물입니다. 맏아들 관평은 관우와 함께 형조를 지키고 있었으며 둘째 관응은 익주에 머무르며 행정적인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장남 관평은 관우와 함께 번성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장에서 맹활약했지만 결국 관우군은 패배하였으며 맥성에 고립됩니다. 이후 탈출을 시도하다가 관우가 오나라 장수 반장의 부장 마충에게 생포되었고 관평 역시 반장과 주연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관우는 항복을 거절하고 처형당했으며 관평 역시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택합니다. 둘째 관응은 행정 능력이 뛰어나 제갈량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에 함께 참여하여 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중감군의 자리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으나 아쉽게도 병으로 요절하고 맙니다. 관응이 사망하자 적자 관통이 한수 정후의 자규를 계승하였으며 유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뽑은 중랑장의 직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관통 역시 요절하였으며 관통은 아들이 없어서 관응의 서자 관이가 자규를 계승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공략할 때 방덕이라는 장수를 죽인 적이 있는데 그 아들 방회가 쪽 멸망 이후 종해를 따라서 성도에 입성합니다. 방회는 과거 관우가 아버지 방덕을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관이와 관씨 일족을 모두 잡아 죽여서 멸문시킵니다. 이렇게 관우는 대가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2001년 중국 형주문화연구소에서 관우의 후손을 찾아냈으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족보도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관평의 후손이라고 하니 오나라가 관우와 관평을 처형하면서 그 식솔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이들이 형주에 남아 조용히 살면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장비 또한 관우와 마찬가지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장포였고 둘째는 장소였습니다. 장남 장포는 일찍 죽었다는 기록 외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장비보다도 먼저 요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포가 관응과 함께 이릉대전에서 복수를 한다는 연희의 설정은 독자를 울리려는 허구입니다. 형인 장포가 장비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221년 장비가 부하에게 암살당했을 때 둘째 장소가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장비가 사망하자 낭중을 주관했으며 이후 벼슬이 상서시중에 오르며 내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장소는 이렇게 장비의 명성을 등에 업고 황제의 하문에 응대해서 곁에서 수행하는 최측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장소는 유선이 등에에게 항복할 때 초주 등양과 함께 촉한의 옥새를 들고 같이 나가 항복했습니다. 유선이 항복하는 마당에 장소 혼자 어찌해볼 길이 없었겠지만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장수와 대조적으로 장포의 아들이자 장비의 손자인 장주는 등해의 위군이 면죽관을 공격하자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청과 함께 이들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장비는 딸도 있었는데 장녀와 차녀 모두 유비의 아들인 유성과 혼인하여 황후가 됩니다. 장녀인 경의 황후가 먼저 유성과 혼인하였으나 요절하자 유성은 장비의 차녀를 두 번째 황후로 삼았습니다. 좌장군 마초는 세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맏아들은 마초가 반란을 일으켜 병주를 장악했을 때 위나라 장수 양광과 조구에게 기산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차남 마추는 마초가 촉으로 들어갈 때 따라가지 않고 한중에 남아 장로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215년 조조가 한중을 정벌하면서 조조에게 귀순한 장로가 마추를 처형합니다. 셋째 아들 마승이 마추의 후사를 계승했습니다. 마승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초의 딸은 유비의 아들인 안평왕 유리와 혼인합니다. 마초의 세 아들은 후한말 거대 군벌 마씨 일족답지 않게 어느 누구도 큰 업적을 쌓지 못하고 평범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중에서 하우연을 참살하며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대활약을 펼친 황충. 후장군에 임명된 파격적인 인사에 관우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황충은 한중 공망전이 끝난 이듬해인 220년 세상을 떠납니다. 황충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황서가 일찍 죽어 후사는 없었다 라는 짧은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관우 장비와 마찬가지로 조은 역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은의 맏아들은 조통, 둘째 아들은 조광이었습니다. 229년 조은이 죽은 뒤 장남 조통이 후사를 이었고 관직이 후분 중랑, 독행명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선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간 것으로 보입니다. 차남 조광은 무장으로 활약한 듯 싶습니다. 조은과 제갈량이 죽은 이후 그는 강유를 따라서 한중 라인을 방어합니다. 그는 아문장의 직위에 오르며 강유를 수행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강유와 함께 위나라의 침공을 저지했으며 강유의 후퇴를 돕다가 답중의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